지금 베트남 여기 호치민이고요. 시청 앞에 보이는 게 시청이에요. 저 시청 앞 광장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뭐 시청 앞 광장, 광화문 광장 비슷한 그런 위치겠죠. 근데 훨씬 커요. 크기는. 저기 반대편으로 굉장히 길게 광장이 되어 있어서 좀 많이 큰 편이에요. 저도 몇 년 전에 처음 호치민에 왔을 때 여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커서. 지금 여기가 제일 첫 번째 부분이에요. 시작하는. 저 뒤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이쪽으로 왔어요. 지금 양옆에 오토바이랑 자동차들이 많이 다녀서 여기도 시끄럽긴 한데 그래도 여기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저 아래는 훨씬 음악 소리 같은 것 때문에 너무 시끄럽더라고요. 여기 지금 좀 걸으면서 제가 베트남 여기 호치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거는 뭐 호치민의 예를 들어서 뭐 역사라든지 뭐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가 원래 영국에서 30대를 다 보냈고 그리고 뭐 경제라든지 부동산 같은 데도 관심이 많고 호치민도 관심이 많아서 자주 오는 건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호치민의 지금의 상황이랑 부동산 시장 같은 것들 제 생각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면서 저는 산책 삼아서 지금 걷는데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하면서 걸을게요. 일단 뭐 베트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좀 잘 아시는 분들도 있고 베트남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하겠지만 제가 하는 말이 어떤 분들한테는 저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다, 너무 초보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양해를 먼저 구할게요. 저는 사실 베트남에 관심은 많지만 여기서 오래 살았던 것도 아니고 방문을 많이 했던 것 뿐이죠. 대신 저는 한국에서 20대 후반까지 살다가 영국에 가서 15년, 6년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완전 한국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고 그나마 좀 이렇게 한국과 영국을 바라보는 시야가 있으니까 제가 바라보는 호치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그거를 뭐 공감을 하시던 공감을 하지 않으시던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별로 듣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끊으시면 됩니다. 일단 호치민은 인구가 제가 듣기로는 한 900만에서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서울 크기 정도 되는데 하노이가 수도잖아요. 근데 중국으로 치면은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그런 관계죠. 하노이는 가보면은 좀 약간 이렇게 번화한 데가 없어요. 지금 여기처럼 이런 시청 앞 광장 같은 데도 없고 VBN 같이 그런 거리도 잘 없고 약간 밤에는 좀 썰렁해요. 하노이는. 그러니까 하노이보다 호치민이 훨씬 활기차 보이고 젊은 사람들도 훨씬 많아 보이고 뭔가 되게 역동적이라고나 할까? 그러니까 서울이랑 비슷한 건 제가 볼 땐 호치민이지 하노이는 아니에요. 오히려 하노이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어서 그냥 지방도시 같아요. 오히려 호치민이 훨씬 수도 같아요. 베트남이 굉장히 긴 나라여서 하노이랑 호치민 사이가 굉장히 멀고 예전에는 둘 다 그거잖아요. 우리나라의 남한하고 북한 같은 그런 관계였죠. 뭐 서울이나 평양 같은 관계죠. 지금 보면 여기 시청 앞에 동상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호치민이에요. 도시 이름이 호치민인 이유가 이 사람 때문이죠. 원래는 사이공이고 너무 기본적인 얘기라서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경제는 여기 와서 보면은 제가 작년에 왔을 때랑 재작년에 왔을 때랑 계속해서 뭐가 다르냐면 물가가 계속 올라요. 제가 2년 전에 왔을 때 그리고 작년에 왔을 때보다 물가가 조금씩 계속 오르는데 어느 정도씩 오르냐면 예를 들어서 쌀국수 가격으로 치면 우리나라 짜장면으로 계산하듯이 여기는 쌀국수 값으로 계산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쌀국수를 그때는 유명한 집에서도 2-3천원이면 먹었었는데 지금은 4천원, 5천원을 줘야 돼요. 쌀국수가. 그러니까 조금씩 계속 올라요. 그만큼 아파트 값도 똑같은 비율로 계속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호치민, 이 베트남을 우리나라 80년대랑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도 그거는 공감해요. 우리나라 80년대랑 좀 비슷해요.
다르다면 더 빨리 발전하죠. 왜냐면은 그때랑은 시대가 다르니까. 여기 사람들은 인터넷 속도도 있고, 우리나라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발전하는 속도보다 여기는 훨씬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늦춰진 거는 20, 30년 정도 늦춰졌지만 제 생각에는 훨씬 빠른 속도로 따라잡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나라를 따라잡을지 안 따라잡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90년대쯤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물가 차이가 엄청 났었잖아요. 그때 100엔이 1000원이라면 제 생각에는 거의 5배 이상 차이가 나지 않았었나 싶은데, 근데 지금은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그렇게 차이 안 날걸요? 우리나라 물가 굉장히 비싸죠. 근데 베트남이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제가 2년 전에 왔을 때 딱 3분의 1 가격이었거든요, 물가가. 근데 지금 보면은 절반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물가가 절반에서 3분의 1 사이 정도?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저는 한국이 발전한 속도보다 더 빠를지 안 빠를지 모르겠지만 이대로 가라앉진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지금 여기 공사하는 거 보여요? 이거 다 지하철 공사거든요? 지금 여기에도 지금 지하철 공사인데, 그러면 이 큰 광장 옆에 지금 역이 생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있지만 이게 지하철이 다 완공돼서 우리나라 1호선이 생겼듯이 생기고 나면은 이 도시 크기가 어마어마한데 우리나라처럼 20년 안에 8호선, 9호선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집값이 떨어지겠어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 나라가 지금 젊은 사람이 많다는 게 유명하잖아요. 지금 이 광장에 정말 젊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결혼을 20대 초반에 해서 아이를 계속 낳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오토바이 보여요? 저 옆에 가는? 다 젊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 젊은 사람들이 오토바이에다가 막 애기를 싣고 막 다닌단 말이에요. 뭐 확실한 건 우리나라보다는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죠. 우리나라는 앞으로 점점 외국인들을 받아들이겠죠. 선진국들처럼. 지금 영국이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높아요. 근데 영국이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높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무슬림이 많아서 그래요. 무슬림들이 아이를 많이 낳거든요. 그래서 영국 출산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앞으로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 어쩔 수 없이 동남아라든지 어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받아들이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약간 지금의 선진국들처럼 이민 사회가 되겠죠. 그러면은 성장 속도도 늦어질 거고. 근데 베트남은 이제 막 시작한 나라니까 물가가 최소한 지금 20년 후에는 지금 우리나라랑 일본 물가 차이 정도까지 따라잡는다 치면은 당연히 부동산은 계속 오르긴 오르겠죠. 그 속도의 문제겠죠. 많이들 아시겠지만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30%를 외국인이 살 수가 있어요. 그 외국인들이 산 물건이 어떻게 될지, 우리나라처럼 IMF 같은 게 한번 터질지, 아니면은 그 외국인 물량을 푸는 바람에 그러니까 외국인이 30% 살 수 있었던 게 나중에는 50%, 60%가 되면서 외국 그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순간이 잠깐은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길게 보면은 오르겠죠. 길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 순간을 잘 포착해서 피하던지 아니면 그때를 기회로 삼던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여기가 호치민이 서울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제가 광화문이나 시청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옆으로 가면은 벤탄 시장을 예를 들어서 여기서 걸어서 벤탄 시장까지 갈 수 있는데 그거를 뭐 남대문 시장이나 동대문 시장이라고 한다면 정말 구조가 비슷하거든요. 지금 여기에 1호선 생기는 것도 그렇고 이제 2호선까지 생기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신도시 분당 같은 데가 지금 9군에 짓고 있고, 그리고 여기 1군,
그리고 3군이 1군, 3군이 약간 시내 쪽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프랑스 식민지였기 때문에 약간 도시가 파리처럼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군으로 나누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7군 지역이 있고, 그게 호치민을 중심으로 보면 동남쪽이었나? 그럴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서 강남은 남쪽으로 가지만 호치민은 도시 자체가 남쪽에 있기 때문에 북쪽으로 발전할 거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은 북쪽으로 발전한다면 강남이 될 확률이 있는 땅은 뚜띠엠이라는 지역과 2군 지역이에요. 뚜띠엠과 2군. 그러니까 베트남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뚜띠엠이나 2군 지역을 유심히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핑크북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소유권이 외국인한테는 완벽한 소유권이 아니기 때문에 뭐 100년을 빌려준다, 뭐 50년을 빌려준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잘 알아보셔야 하고, 핑크북이라는 등기 서류가 호치민에서는 아직까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하노이에서는 좀 나왔는데 그런 부분도 잘 아셔야 되고, 어쨌든 리스크는 있는데 지금에 와서 장점은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점. 제가 이제 한국에서 집을 사고 팔 때 지금 정부가 만들어 놓은 규제가 앞으로도 이어진다면 이제 한국에서는 집을 여러 채 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베트남, 늦지는 않은 것 같은데 빠르지도 않죠. 리스크가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냥 정보를 드릴 뿐이지 투자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저는 사실 베트남에 관심이 많아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알아는 봤는데 계속해서 안 샀던 이유가, 저는 한국 부동산이 투자하기가 더 쉬웠기 때문에 한국 부동산을 계속 샀어요. 베트남은 일단 대출도 받기 어렵고 전세도 없기 때문에 집을 전부 내 돈으로 샀어야 되는데, 한국은 레버리지가 가능했었기 때문에 베트남의 집을 사진 않았었어요. 근데 앞으로 한국이 투자하기 어려워진다면 이제 베트남의 집도 사야 할 때가 이제 오지 않나 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곧 뭐 미얀마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아니면은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데들도 좀 가볼 생각인데, 지금은 베트남은 사실 뭐 한국도 늦은 게 아니니까 베트남도 늦은 건 아니죠. 한국도 베트남보다 20-30년 빠르다고 지금 부동산 투자 안 하진 않잖아요. 베트남도 제가 봤을 땐 늦은 건 아닌데, 더 빠르신 분들은 몇 년 전부터 이미 양곤에 갔었죠. 더 빠르신 분들은 그런 거는 참고하시고, 아무튼 제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은 너무 길어지니까 더 자세한 거는 차차 할게요. 그냥 대략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베트남 사람들은 아이들이 점점 어른들보다는 뭐 키가 커지겠죠. 베트남 사람들은 키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대체적으로 골격이 좀 작다 보니까 얼굴이 좀 작은 편이어서 비율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호텔 들어오기 전에 장을 좀 봐가지고 들어왔는데요. 이 장을 한번 보면 뭐 저녁 때 출출하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아니면은 그 물 같은 것도 필요하고 물티슈도 필요해서 샀어요. 뭐뭐 샀냐면 이거 지퍼구이, 이게 1,400원 정도 했어요. 이 1,400원. 그리고 얘네 지금 컵라면 2개 해서 한 1,200원, 1,3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얘네 합치면은 거의 3,000원, 2,500원 정도 하고, 이 맥주가 물 1.5리터짜리 500원, 그리고 물티슈, 과자 하나 해서 총 10만 동 나왔는데 10만 4천 동, 그러면 거의 5,300원 정도,
5,500원 정도 될 거예요. 지금 환율 5,500원. 이거 다 해가지고 이걸로 또 저녁이랑 내일 아침까지 먹어야죠. 술도 한잔하고.